하한은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로 자는 평숙이며 형주 남양군 완현 사람입니다. 친부모는 대장군 하진의 아들 하함과 윤씨, 아내는 조조와 도시 사이의 딸 금양공주입니다. 즉 하한은 대장군 하진의 손자이자 조조의 사위입니다. 조부 하진은 십상시에 난때 뜻밖의 죽음을 당했고 위부 종조부 하묘도 조부의 암살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 하진의 부하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정권을 잡은 동탁에게 증조할머니 무양군을 비롯한 하씨 일족들은 물살당했고 남은 하진 일족인 아버지 하함도 병사하면서 하한은 하씨 일족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조조가 사공이 되었을 때 하한의 어머니 유씨가 조조의 첩으로 제가하였습니다. 조조는 하한을 자신의 자식들과 같이 키워 사실상 양자로 위나라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두씨의 아들 진랑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위략의 기록에 따르면 하한은 조조의 친자식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한은 7, 8세 무렵부터 이미 신동으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조조 역시 책을 읽을 때 매끄럽게 읽히지 않는 부분을 하한에게 시험삼아 물어보면 깔끔하게 해석하였기에 하한을 아주 영특하게 여겼습니다. 해설 신화에서 조조와 하한의 일화가 나타나는데 조조가 하한을 워낙 총애해 아예 그를 정식 양자로 들여 조씨로 삼으려 했습니다. 어리지만 영특했던 하한이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자 땅에 사각형을 그린 뒤 그곳이 하씨의 문이라면서 하루 종일 그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한의 기행에 조조는 하씨의 자손으로 남을 것임을 고집한 하한을 기특하고 안쓰럽게 여겨 양자로 삼으려던 것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즉 하한이 조씨 일족들 사이에서 자랐으며 조조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신하들과 다름없는 대우를 받았음에도 나름대로 자신의 본가를 강하게 의식하며 조씨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한은 노장 사상에 심취해 수십 편의 책을 저술했고 당대의 석학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거리끼는 바가 없는 성격으로 태자인 조비와 같은 복식을 입었습니다. 조비는 이런 하한을 미워해서 성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가짜 아들로 부르며 공공연히 경멸감과 경계심을 드러냈고 조조가 죽자 급기야 궁궐에서 내쫓았습니다. 호색방탕해 금양공주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관직에도 임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조회가 즉위하자 복권되긴 하지만 부마도이 같은 실권 없는 명예직만 주어지고 여전히 중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황실의 큰 어른 대접은 받아서 조회가 죽자 위명제 의식표를 작성해 조회의 시호 선정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조회의 양자인 조방이 8살의 나이로 제1을 계승하면서 황족인 조진의 장남이자 조회의 처남인 조상이 집권하였습니다. 이때 하한은 조상의 수하로 영입되면서 관리 선발을 담당하는 이부상서로 임명되어 정치 무대에 본격적으로 입성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 영특함과는 별개로 여장을 즐겼다거나 본인의 외모에 본인이 감탄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일삼은 엉뚱한 인물이었으나 하한은 최소한 학식에 있어서는 위나라의 수많은 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명성을 날린 명사였습니다. 마침 조회가 젊은 나이에 죽고 조상이 어린 황제를 보좌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요직에 오를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상과 함께 탁고 대신으로 정권을 위임받은 인물은 사마이였습니다. 사마이의 업적은 조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으며 나이로도 조상이 아버지 뻘에 해당했기 때문에 처음에 조상은 감히 사마이를 거스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한은 이러한 조상을 부추기는 한편 사마이를 실권이 없는 명예직인 탭으로 추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권력을 해체하며 결국 사마이를 실각시켰습니다. 이후 하한은 붕당을 조직해 권력을 조상이 독점하고 모든 결제를 먼저 심사토록 하며 조상의 1인 체제를 확고히 해갑니다. 하지만 조상의 붕당엔 하한을 필두로 당시 경박제자로 불리던 신흥 가문의 인사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이들 세력에 기초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한은 자신들의 세력과 영합하는 자는 승진시키고 거스르는 자는 파면시켰으며 태후의 공을 자신들이 맘대로 옮기는가 하면 조방이 집행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등 심하게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결국 이들에 대한 기존 관료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고 결국 249년 조방과 조상 그리고 그의 일파가 조회의 무덤인 고평릉에 제사를 드리러 간 사이에 사마이가 쿠데타를 일으킨 고평릉 사변으로 실각했습니다. 위시춘추에 따르면 사마이가 하한에게 조상과 그의 신복 이승, 필계, 정밀, 등양, 환범, 장당 등의 재판을 맡기자 하한은 혼자 살기 위해 동지였던 조상과 그 신복들을 필사적으로 취재하며 사면받기를 원했지만 사마이는 그런 하한을 조롱하듯 죄인들의 명단 마지막에 하한의 이름을 넣었다고 합니다. 하한은 용모가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엄청난 미남으로 밖에 나가면 구경하는 사람이 거리에 가득했으며 모두 하한이 신성과 같은 부류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하한은 뛰어난 용모와 더불어 스스로 외모를 많이 가꾸기도 했으며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밖으로 나갈 때는 분백이 손에서 떠난 날이 없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그림자마저도 항상 돌아보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한 오석산을 자주 복용하며 화장과 여장 등 기행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석산은 광물질 약재로 중금속 중독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흥분성 체염제는 아닙니다. 아마도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성과 같은 용모와는 달리 하한은 정사에서 집권 후반기에 부정부패를 일삼고 권력을 남용하였으며 최후에는 비굴한 모습까지 보이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하한은 삶의 근본을 정치가 아닌 학문에 두어 현학과 유학, 또가 학문에 두루 깊이 연구했습니다. 당시에 지제이던 왕피를 발탁하는가 하면 여러 저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패배자였지만 그의 대표 저작인 논어집회는 현대에도 전해지며 위진현학의 시초로 받들어지는 등 학문적 성취는 후대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한은 조조의 일부사들이자 사위라는 특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조비조의 부자의 개인적인 반감으로 인해 오랫동안 자복과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비록 조상이 보정을 맡기 전까지 실권은 없었을지라도 황실의 웃 어른으로서 조상보다 관위가 훨씬 높았고 연배로도 조상 1파보다 한 세대 앞의 사람이었습니다. 꼭 출세하지 않더라도 학문을 연구하며 살기에 부족함 없는 위치였습니다. 부디 욕심을 내서 정치에 발을 들이는 바람에 그가 추구했던 무의의 정치 사상이 폄하되는 것이 안타까운 하한의 이야기였습니다.